계속 줍니다. 지나다 보니까 또 한 달 다 지나가고 반기가 지나갔습니다. 6월달 마무리 지금을 합니다.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릴 때 아마 찝찝한 느낌도 있어요. 뭐 하려고 딱딱하지 모르게 차가 자꾸 끓이나.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투자의 개념 자체를 제가 만들어내니까요. 상당히 여러 가지 불안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안전하게 만들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대충 제가 이제 마무리가 시작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답사도 어떤 의학을 취한 분을 한해서 현장답사를 가르치려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내일 7월 1일부터 7월 1일이면 이번 12일이네요.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간접 투자 시가가 열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모르겠어요. 7월 2일날 할지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선은 투자 회사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좀 하는 게 여러분 직접 혼자 사시는 거는 직접 투자예요. 여러분 판단에 본인이 기업과 통화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게 직접 투자고 모든 책임을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하는 거고요. 간접 투자는 내가 돈 맡겨놓으면 네가 알아서 투자해라. 난 모르겠다. 이게 간접 투자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만들어줘라. 근데 이 공동 투자의 개념은 또 틀려요. 이게 말은 비슷비슷하게 헷갈리지 마세요. 공동 투자라는 거는 이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의 중간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남한테 주식 맡기듯이 맡기는 게 불안하다. 내가 판단을 좀 있어야 되겠다. 또 규모도 좀 어느 정도, 내 자금이 좀 적으니까 좀 규모 좀 모아서 어느 정도의 규모 정도를 전문가의 힘을 좀 빌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 관리까지 좀 하는 게 저는 공동 투자라고 봅니다. 공동 투자의 장점은 일단 간접 투자의 장점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부동산을 접할 수 있다. 규모가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전문가가 분명히 앞에 끼어서 일단 선정, 입지 선정하고 관리까지도 체계적으로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초기부에 자기 자금 갖고서 어느 한정된 부동산 투자를 다양한 상태의 규모가 좀 있는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요즘에 신문에 계속 공동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설 아니냐. 그래서 일부 경매 쪽에서는 공동 투자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좀 움직일 거라고 합니다. 여기 사업에서 사시는데 실제적으로 책임을 되게 많이 해. 바로 대파는 괜찮은데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분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 없다는 거. 아무리 공증을 받더라도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게 지금 현재 어제 느낌이 신문인가 제가 봤어요. 저번 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공동 투자가 활성화될 필요 없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재산권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된 재산권이 다수의 사람이 사가지고 한 사람이 삐걱거리고는 못 파는 상태, 소득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가치 강행 규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동투자는 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지금 손을 잡은 겁니다. 부동산 지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일반 몇몇의 누가 대표가 나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공적 성격을 가진 쪽에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 또 신탁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신탁하고 연결되는 대한민국 처음입니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단점을 제일 큰 단점이 이제 소유권 문제의 단점이고, 또 하나는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건 단순하게
뭐 한 부동산 사가지고서 공동투자 개념으로 뭐라고 그런다 그러면 실제 한두 소수, 극히 소수의 사람이 판단을 해가지고서 설명을 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게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이라는 걸 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사회학이라고 할게요. 뭐 법률적, 건축, 또 지금 뭐 경기, 전반적인 상태가 다 종합해갖고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잡아야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상태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그 단점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다 보완시키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서로의 심판에서도 문제가 없고 또 투자가도 문제가 없고 또 같이 운영하는 데도 서로가 문제가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때도 문제가 없는 그런 최대 극대치를 찾아내는 그런 상황이 제가 신사법국에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달에 내가 좀 말씀드린 게 그게 대충 비결이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이번 달에도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릴까요? 여기 저기 저희 강의한다니까는 그 부동산 플러스에서요. 저쪽에 그 책을 한 100권 가까운 이제 협찬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때 한 권씩 다 그냥 딱 100권뿐이 있으니까요. 한 권씩 가져가지고 어쨌든 제가 지금 물건을 지금 한 4개를 넘겨놨습니다. 4개. 근데 어떤 게 제일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 번째,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물건이 약간 공개를 했더니, 부동산 특성입니다. 부동산의 뒷박이라고 해요. 바로 치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동산은 은근히 이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금액 문제도 있고 한번 금액을 약간 잘라놨는데 그 얘기를 하면 나중에 만약에 제가 못 판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더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극비를 요합니다. 특히 그것도 이 독점적인 성격을 지금 원래 성격은 공동투자 들어가려고 하면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래도 최하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동시에 하려니까 양쪽을 다 맞춰줘야 돼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쨌건 제가 금액을 툭툭 쳐가지고 이보다 해놓고 시간이 길게도 안 줬어요. 양껏 잡아서 3개월 안에 끝을 내주겠다 이런 전제를 보였는데 그럼 이 친구는 3개월 동안 못 팔아요. 그러다 제가 나 못 팔았다 그러면 이거 소문이 나버려요. 그 금액이. 그럼 다른 데서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팔지 못하고 금액만 떨어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극히 좀 실제적인 상태에 돈 딱 되지 않으면 오픈시키는 좀 알아달라.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돈을 다 얼마씩 펴서 어떤 은행에 딱 가지고 30억에다 50억에다 딱 가지고 있어. 이거가 물건을 실제로 굉장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한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만들어 놔야 게 동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처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 100원 그 다음부터 돈 모아놓고 한 거예요. 돈 모아가지고 물건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끌려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한다는 걸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 상품 하나가 제가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어제 잠깐 이걸 좀 해달라고 해줬더니 이틀 만에 그 물건이 벌써 흘러갔어요. 흘러가지고 200개 물건입니다. 그래서 흘러가지고 그 기업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거 당신하고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퍼졌냐고 그러더라고요. 금액도 상당히 금액을 제가 공개를 쳐놓은 거거든요. 한 30억대 이상을 빼어놨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보여달라고 줬더니 그게 아니 이게 굉장히 누가 지나가다만 쳐다봐도 그게 쳐요. 뭐라고 들어왔냐고 그 금액에 내가 현찰 20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 상품으로 이게 만들어놨는데 물론 그쪽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기업이 저한테 독점제가 못 줍니다. 그래서 또 황당한 상태에서 일이 좀 하나 있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가 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건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물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할 때 한 번 내리면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 판다 소리 나와요. 그래서 한 1년 시켰다 시키면 갖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진짜 특별히 준비를 합니다. 1차적으로 지금 물건 제가 저번주 목요일날 말씀드린 물건 1차는 끝났습니다. 하나 끝났고요.
제가 그때 의향을 주신 분하고, 또 몇몇 분이 제가 전화 드린 게 나오신 분들, 오늘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그분들하고 해서 일단 하나는, 일단 제가 조건을 짓습니다. 얼마가 들어오든 관계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 주인하고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오더라도 일단 조건을 짓다 이거. 이게 너무 시간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차 그 한 상품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상품은 그게 두 개입니다. 두 개라서 하여튼 그때 저한테 여기서 들어온 금액이 저번 주 목요일에 들어온 게 약 15억 된대요. 15억 정도를 전화 드려갖고 했던 상태에서 한 5억 정도 이상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한 20억 정도 하면 나머지는 그 주인이 자기 지분을 그만큼 가져가겠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오더라도 이따 보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방법 없어요. 다 맞추지 않으면 그 방법 없어서 어제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네 거는 당신 거는 내가 나중에 내가 사든지 내가 다 사업소에서 쳐서 팔아주든지 할 테니까 가자 하니까 또 다르다고. 근데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뭐 하나하나 귀하기 때문에 짤까지 있는데 여기서 또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또 신탁하고도 또 기한이 또 틀려질 거고 해서 한번에 만드는 게 이게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제가 신경 구성이 많이 써요. 뭐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반문만 하는데요. 일단 저 신천고를 지금 1호, 2호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하겠습니다. 그게 건평하고요. 이게 거의 똑같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에 약 150평, 대지가 150평, 건평이 340평이 됩니다. 건평이 340평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59자로 써야돼요. 5천만원 시켜서 59자로 해서 한 구자에 5천만원입니다. 대신 별도 등기 비용이라든지 개발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는 상태의 금액 5천만원 시켜서 한 구자로 해서 59자면 25억입니다. 50억짜리 맞자는 거예요. 이거 대신으로는 지분 등기가 들어가죠. 여러분들한테 지분 등기가 들어가요. 땅이 약 3천 정도가 들어가요. 대지가 3천 정도가 본인 소유가예요. 그리고 건평이 6.8평. 이거 공구상의 면적이 두 개 나가요. 공구상의 면적. 실제적으로 보면은 8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건평은 공구상의 면적 갖고 나가게 됐고요. 이게 5천만원짜리예요. 자, 요즘도 여기 부분 등기라고 있죠? 지분 등기, 구분 등기 있어요. 제가 좀 그걸 알아보니 구분 등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무사가 구분 등기하는 하는데 이게 공동 개념을 들어가고 구분 등기를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 지분 등기를 지금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층마다 층수를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서 약 6.8톤, 공구상이 6.8톤은 약 한 8톤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10톤으로 8톤 사이 나올 겁니다. 저게 지금 땅값이 최저로 시키면 빈 땅으로 가서 최저 지금 1,500까지 땅값 최저가. 지금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호가하는 상태는 12,000 갑니다. 땅값이. 땅값에서 이게 끝난 거예요. 땅값이 오버가 됩니다. 땅값. 실천 못하겠다. 바로 이거에 바로 한 20m, 25m, 30m는 안 돼요. 5,500만원에 거래됐어요. 순간. 10년 노타리.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노타리 여기 입구 쪽 들어오는, 연세대학교까지 들어오는 그 길변에 수리하는 게 있어요. 수리하나. 그 중간에 옛날 국민은행이 있던 맞은편에 5,500에 평당 거래됐어요. 근데 거기 흘러가는 길이에요. 흘러가는 길. 그게 참 있고. 그래서 자기 명동은 바깥으로 안이 비싸요.
자, 여기에 명물거리라는 거죠. 명물거리. 명물거리라고 해서 문화의 거리, 명물거리, 뭐 먹자골, 뭐 별들 다 나왔는데 금년 5월달에 금년 5월달이면 한 2달 됐나요? 2달? 2달 정도 그냥 2달 정도 전에 명물거리를 조성을 끝냈어요. 거기 112억을 줘버렸잖아요. 서울구청에서. 그래서 명물거리를 해서 그 내부에 제가 저녁에 계속 가보는데 엄청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 포장부터 가로등까지 전부 다 해서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노는 지역에서 5월달에 진공이 됐어요. 5월달, 금년 5월달. 그래서 급신장을 지금 왔습니다. 일단 대지가 3평 정도가 본인 앞으로 넘어가고 건평이 건축 면적상으로 공구상이 6.8평에서 100원 8평 이상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전부 다 양쪽 건물 다 합쳐가지고서 제가 실측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전부 합쳐가지고서 약 700평이 좀 빠져요. 건물평이. 거의 반반씩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 주인 얘기하는 한테는 뭐냐면 890평이다. 확실하게 말하고 공구상각과 얘기가 890평이라 그래요. 890평이면 약 190평이 더 있다는 소리죠. 이게 공부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 공무원 수술은 추진가도 봐요. 그리고 이걸로만 그 세분화해 봤을 때 일단 이제 그 토지가 본인 앞으로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지분으로 넘어가는 나중에 제가 이 금액이 커지고 못 팔게 된다라는 저는 이런 상태였어요. 구분시켜버리겠다. 자기 조금만큼. 그래서 그 상가를 쪼개주면 돼요. 이 품새에 맞게. 그러면은 점포가 생겨요. 점포가. 자기 점포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공유면적을 예를 들어서 뭐 복합 빼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공유면적을 50% 잡더라도 이게 3.4평이나 그렇죠? 실제적으로 한 4.6평 나오고 한 4.5평 정도를 나올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그 점포가. 그래서 저는 최대한 송고화 시킨다고 했어요. 2평짜리도 나와요. 점포가. 2평짜리. 한 평짜리 한 평을 주고 인대를 주고 있어요. 50% 정도 빼고요. 그러면 점포를 큰 거로 따지면 하나, 24평은 큰 겁니다. 지금 백화점 같은 다양한 보면 0.5, 3평 0.2평짜리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 저쪽에서 분양하는 것들, 요즘에 신문에 나와서 분양하는 것들의 평수가 뭐 5평, 6평, 실제로 2.5평, 2평도 안 돼요.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쪽에서 땅을 주는 땅 지분은요, 물론 대지권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지금 신문에서 분양하는 것들을 보면요, 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 지역에서 옛날에 받아가지고서 맥시멈 1000% 이상 되는 게 있어요. 용적들이. 근데 우유는 1000% 이상이에요. 지하로 짓는 것도 약 그거에 버금가는 상태의 면적을 짓는 게 지하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쳐가지고 보면 10평짜리 점포를 샀다 그러면 자기 땅은 0.5평, 0.6평뿐이 안 됩니다. 원래 지금 아파트가 저기 69평, 70평짜리 아파트가 자기 땅 5평입니다. 대지가 나오는 게 지금 수산국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값으로 친다 그러면은 이미 제가 봐서 땅값에서 나중에 건물 없다고 치고 땅값을 치더라도 그 부자 금액 정도는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히려 2천만 원으로 지금 상태 잡는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거기서 30, 40m 정도 거리에서 5,500에 거래되는 게 아마 여러분이 현장가서 물어보면 그 토대로 보시면 되지. 5,500에 6,000에 샀대요. 이게 딱 한 평은. 그래서 근데 그건 투자자도 없어요.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지금 빼잡는데요. 수익 빼잡은 게 제가 너무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저가지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5천만 원의 한 부자 상태를
거기다가 돈 들어가는 돈이 맥시멈 잡으면 한 20%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 등록세, 취득세, 또 여기 수수료 나갈 수 있고요. 또 저 건물 투자한다 그러면은 간판을 바꾸는 게 내용을 뜯어내야 돼요. 일단 그 수익을 많이 올리시게끔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금액까지 하고 대충 하면 한 20% 정도 더 들어갈 거 봐요. 그럼 뭐 이제 하나만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다 들어갔을 때 금액으로 봐서 최소로 잡으니까는 연 16%가 지금 나왔어요. 사실 물론 예측입니다. 예측. 연 16%가 나오고 조금 더 크게 잡았더니 그냥 그 공수율까지 다 빼고서 한 10% 정도 공수율을 빼고서 했더니 연 24%까지 나와요. 이게 수익률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쉽게 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게 건평이 400평이다. 400평이면 평당 1세로 계산해갖고 한 평당 5,000원 잡으면 월 1세를 5,000원을 잡고 최저 잡는 거예요. 한 평에 5,000원 하루에. 400평 정도, 10평 동안 400평 넘어서니까요. 400평이면은 하루에 200만원이죠. 하루에 200만원. 30일 잡으면 6천만원. 5,000원 잡았을 때. 실전 노타리에서 한 3평에 15,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제 미니멈으로 잡았던 게, 그 점포가 실제 보증금은 최소한도로 저희가 받을 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맥시멈 받으면 한 100만원 정도. 그 정도에 나머지 월세를 한 달씩 두 달씩 미리 받아버리죠. 그러면 점포가 보통 한 1,000평 정도 돼야지 한 평이 나와요. 아직 한 점포가 좀 제대로 좀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게 쉽게 따져서 4평 정도라 그러면은 2만원이죠. 2만원. 자기 식빵처럼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요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지하실에 백화점 먹자 쪽에 가보면은, 쭉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먹자 대신에 이렇게 뺑 돌려서 선배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요. 그리고 여기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자기 점포는 이걸 공중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수보다 미안해. 아무 데나 가서 먹고서 갖다 놓으면 돼요. 갖다 놓으면 다 이런 식이다. 중앙집 주식이야. 고기면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밖으로 숟가락까지 거의 똑같이 하고 다시 돌아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해갖고서 신천노사람이 제일 잘 되는 게 먹자입니다. 먹자. 근데 거기가 뭐 명물거리고 뒤에 가봤더니요. 요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제 그렇게 한번 저녁에 들려왔더니 그걸 조금 앉아있어요. 골목길에 보면 예약가가 안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어요. 그 뒤편에. 거기에 껍데기 있죠? 돼지 껍데기? 껍데기를 써놨더라고요. 껍데기. 제일 싸다 그러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다 그러더라고요. 돼지 껍데기가 신문에 텔레비에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 비만에는 아주 뭐 다이어트 키우라고 한번 그 돼지 껍데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뭐 과자 만들어서 그거 먹으면 배는 부르는데 혈잘 빠진다고 그래서 그 돼지 껍데기 집이 있는데요. 학생들이에요. 줄을 쳐서 앉아서 여기 꽉 찼으니까. 근데 그 골목 사이에 전부 다 그렇다 내가. 이제 돼지 껍데기가 그냥 그 학생들이 안 먹었다 하더니 그렇게 돼지 껍데기 집에 골목길 들어가서 골목에 들어가서 한번 거기 시전 노선에 한번 가보세요. 이쪽 뒤에 이대로 올라가는 쪽 뒤에 보면 먹다 보면 뒤에 보면 난리가 나요. 고피 틈방울 다 들어갔는데 거기 그 먹자판을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그 돌이 찍어요. 돌이 찍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모아서 한 축만 주더라도 먹자판으로 해가지고 순대 뭐 시작해서 하더라도 싸기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방해다는 게 24시간 가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점포를 하나 세를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좁게 따진다면 2개 정도의 한 부자에 2개 정도의 점포가 여러분들 명하셔요. 아예 처음 가가지고